그러면은 이 발가락의 기능이 점점 굳어가요. 그렇게 돼서 내가 정확하게 발을 지지할 수 없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알려주는 운동 지태기 코치 치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발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통증을 갖고 있고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발 안 아파 보셨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살면서 발이 내가 한 번도 안 아팠었다 이런 분들은 없을 텐데 특히 요즘은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염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원인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좀 해결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좋은 스트레칭, 좋은 운동이 답이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스트레칭하고 운동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선천적인 문제예요. 선천적인 문제는 발이 우리가 아치라고 하는 부분, 이 발바닥이라고 봤을 때 살짝 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아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길게 세로측의 아치가 있고 가로측의 아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은 체중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대로 발바닥 밑에 쪽에 있는 근육의 막인 족저근막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첫 번째로 평발인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아치가 없이 무너진 분들을 평발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체중이 적절하게 분산이 안 되고 그 근막에 부하가 그대로 실려서 염증이 생기고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요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얘가 너무나 높게 들려 있어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체중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부 다 밑에 근막에 실리게 되는, 그래서 염증을 좀 유발하게 되는 이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분들,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 또는 뭐 보조 기구가 있으면 그것들을 착용하시고 이러한 정확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좋더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 발의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해 보셨는데 그러한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급격한 체중 증가예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뭐 50kg였던 분들이 10kg, 20kg, 30kg 막 증가가 되는데 당연히 발에서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실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치가 정상적이었더라도 점점점 누르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감당하던 힘이 아니니까 밑에 있는 근육이 당연히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분산도 안 되고 그게 점점 쌓여가서 염증을 유발해서 족저근막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제 뭐 센터에 방문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내가 발이 안 좋다 그래서 빨리 체중을 빼야겠다 그리고 막 뛰고 싶어 하시고 운동을 과격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안 그래도 체중이 증가했는데 그 부하를 뛴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점프를 하면은 체중을 이 발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누워서 살이 더 쪄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먼저 발을 잘 케어를 하신 다음에 천천히 걷기, 그 다음에 빠른 걸음, 달리기 이런 순으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조금 더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운동 강도를 올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갑작스러운 무리해서 운동하는 경우예요. 요즘 뭐 마라톤 또는 달리기, 동호회에서 하는 운동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몸에 맞지 않게끔 강도를 좀 바로 높여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체형이 좀 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버리면 뛰어버리면은 발에 당연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은 먼저 내가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만약에 갑자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아팠다 이런 분들은 분명
유명한 그런 원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떠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당연히 하일 안 좋다, 구두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신데 앞쪽에 이 앞쪽 발이 있으면은 앞쪽이 발가락을 조이는 신발들을 신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발가락의 기능이 점점 굳어가요. 그렇게 돼서 내가 정확하게 발을 지지할 수 없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바꾸실 수 있는데 이 앞쪽이 좀 볼이 넓은 거, 그리고 내가 원래 신던 것보다 더 너무 좁게 신었던 분들은 치수를 좀 더 넓혀서 신는 게 좋아요. 발이 안에서 약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 물론 막 헐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발이 어느 정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발가락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일이나 뭐 구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두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해서 쿠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하가 다 발바닥에 전달이 되고 그런 체중 분산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쿠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힐 같은 경우는 진짜 최악인데 앞코도 좁고 그래서 발의 기능, 발가락의 기능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든 상태에서 종아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 자체 내가 발도 되게 피로해졌는데 종아리까지 기능을 점점점 악화시켜서 발 전체의 기능을 죽여버리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지 말아라. 그리고 구두,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을 피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하이힐, 굽이 있는 뭐 높던 안 높던 그러한 종류의 신발들을 되도록 피해라. 뭐 직업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깔창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발을 안 좋게 만드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내 발을 안 좋게 만드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운동보다도 안 좋아지게 하는 습관들부터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발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운동 쉽게 알려주는 운동 치트키 코치 치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